오늘 제목은 재앙 시대를 막을 선교 절대 3팀이라고 정했습니다. 어저께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선교의 방향을 맞춰서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번 달에 참고한 책은 이제 만화책이에요. 후, 애덤 스미스 국부론 책을 좀 보았고, 그다음에 가운데는 벤 카슨이라는 그 이제 의사가 쓴 싱크빅 이런 책이고, 그 사람의 일대기를 이제 영화한 영화를 또 참고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1부 때 정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자본론,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이 1867년도에 이제 쓰였거든요. 여러분,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마르크스인데, 저 손을 옷 품 안에 넣었잖아요. 프리메이슨 상징을 하는 겁니다, 저게. 그 자본론 첫 구절이 뭐냐면,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라고 나옵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독일 정치 철학자이고요. 유대인 계통이에요. 혈통이 유대인 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자본론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사회를 두 계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부르주아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이제 둘이 계속 싸우게 만드는 거죠. 기득권자들한테 자본주의라는 프레임을 딱 씌워요. 그 사람들이 자본주의야라고 한 게 아니라 마르크스가 이제 씌운 거죠. 그들은 자본주의야, 이렇게. 그래서 프레임을 딱 쓰고, 그럼 이제 자본 없는 너희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고 있으니까 이거 혁명을 일으켜서 전복시켜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거 다 뺏어야 돼. 우리 눌리고 있으니까 저거 뺏어야 돼. 돈 더 받아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노동자들이 더 많잖아요. 기득권자보다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반감을 탁 심어가지고 폭력혁명을 일으키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시대에 한 게 뭐냐면은, 이 책을 통해서 공산주의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정립을 한 거죠. 학문화시킨 거예요. 이 엄청난 이제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바뀌는 이제 일이 이뤄졌는데, 그걸 통해서 또 대중화를 일으키고요. 그래서 이 학문화했다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득권자들, 그 시대에 이런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의 배경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를 소유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공장도 짓게 되고 해서 이제 부족한 사람들 이렇게 갖다가 이제 또 이제 일거리를 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기득권자들이 자기 욕심을 채운다, 이렇게 이제 변질이 된 거죠. 복음을 놓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유령, 저 자본론 첫 구절, 저 유령이 그 당시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그들의 잘못을 뭐라고 하기 이전에 교회가 복음을 놓친 결과라고 봐야 된다, 우리가. 우리 잘못이다. 근데 이 자본론이 쓰여지기 한 90년 전쯤에 일찍 나온 게 국보론이에요. 애덤 스미스. 이제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이제 만화책으로 봤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실제 원전을 보기는 어렵고, 국가의 아버지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국가의 부를 얘기를 해요. 이제 애덤 스미스 얼굴이고요.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경제학자예요. 국가의 부가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되지?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부론에 대해서는 그 당시 유럽, 또 영국을 중심으로 스코틀랜드 이제 그쪽 배경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대와는 이제 완벽하게 좀 일치하진 않지만 어떤 핵심적인 사상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봐야 된다. 이 사람이 한 그 문구 중에 중요한 문구가,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빵집 주인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 생각 덕분이다. 그 생각들이 있어서 우리 식탁에 지금 빵이 올라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가의 부를 형성하는 거는 분업을 하는 거야. 혼자 농사를 지어서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농사 짓는 사람, 그거를 유통시키는 사람, 빵 공장을 짓고 돌리고, 그래서 이제 또 배달을 해주고, 우리 식탁에 올리는 이제 요리사가 또 해주고, 그런 이제 분업 과정들이 있으니까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자유 경쟁이 일어나서 이제 시장, 더 넓은 시장을 향해 나가서 자율적으로 가격이 조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각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걸 통해서 사회 전체의 부가 증대가 되더라. 그 가운데 하는 중요한 말이 보이지 않는 손. 영어로는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한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이걸 저는 제대로 배우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 나가서 이런 걸 이제 기사 이런 데 보면은 꼭 검은 손을 그려놔요. 검은 손을 그리고 이 이제 마리오네트라고 이제 줄 인형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을 이렇게 막 주무르는 흑막처럼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깨달았죠.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야. 세상이 잘못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 당시에 스코틀랜드니까 이 당시에 개혁주의 신앙이 칼빈을 통해서 칼빈의 제자가 존 넉스래요. 그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스코틀랜드 돌아와서 이제 신학 운동, 복음 운동을 한 거죠. 종교 개혁을 이제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 스코틀랜드 지역 인근 사람들의 생각은 개혁주의 신앙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경제학자니까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이 학문에까지 사회 정치 학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저런 배경은 설명 안 하죠. 종교 발언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죠. 그래서 언약적 직업 소명을 가진 각 분야의 사람들이 자기를 전문성을 발휘해서 전문가가 되고 장인 정신을 발휘하고 그럼 각각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뜻을 합치면 원리스가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걸 확인을 하는 거지 우리가. 각자 자기 목표를 두고 서밋으로 딱 노력을 하는데 도전을 하고 그런 이제 탁월하게 하려고 갈고 닦는데 그게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방식이더라.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보다가. 그래서 저번 주 청신에서도 학생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그랬는데 이런 배경을 놓치니까 90년 만에 자본론, 마르크스 이런 게 튀어나왔다. 그래서 놓치면 안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제가 이제 벤 카슨이라는 그 이제 유튜브에서 쇼츠를 보다가 저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봐야겠다. 그러다가 영화를 보다가 책까지 봐야겠다. 그래서 싱크빅이라는 이제 책까지 보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완전 문자였어요. 그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혼 가정에 이제 두 형제를 홀어머니로 이제 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흑인이니까 또 이제 거의 버려진 상태로 있는 거죠. 이제 성적도 하위권이고. 근데 이 어머니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파출부를 가게 돼요. 그래서 상류층 집안의 파출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도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우리 자녀들까지 계속 그게 대물림 되는 거를 이제 보고 있으니까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막. 그래서 영화 보면은 막 내 안에 어둠이 있어요. 막 그렇게 해서 정신병원도 갔다 오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파출부를 하면서 상류층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나, 어떤 자세를 갖고 있나, 그거를 막 관찰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뭘 보게 되냐면은 독서를 하는구나. 우리 애들은 TV 보는데 상류층 사람들은 TV 앞에 책이 막 쌓여 있어. TV를 안 본다는 뜻이죠. 독서를 시켜야겠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TV를 딱 꺼버려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해요. 이제 이번 주에 너희는 이제 매주 TV만 보면 안 돼. 한두 개만 정해. 너네가 볼 거 한두 개만 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숙제를 해. 그러고 나서는 매주 2권의 책을 읽어. 독후감을 써서 나한테 내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반발을 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너네 안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산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벤 카슨이랑 형이 이제 도서관을 갑니다.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되는데 뭘 읽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사서한테 이렇게 가요. 책을 보러 왔는데 뭐 보고 싶어? 이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동물에 관한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서가 목수 댐 건설자라는 책을 이제 하나 추천을 해줘요. 그게 비버 동물 비버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재밌어. 재밌으니까 이제 동물에 관한 다른 책도 봐야겠다. 쭉 봐요. 식물에 관한 것도 봐야겠다. 쭉 봐. 그러다가 나중에 광물까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암석에 이제 관심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 막 기찻길 이런 데 가다가 이제 돌 있으면은 막 특이한 돌 찾아가지고 백과사전이랑 대조해보고 이건 이름이 뭐지? 어떻게 생겨난 거지? 막 그런 것들을 그냥 자기 혼자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책을 읽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관심 분야가 바뀌더라.
그러다가 이 사람한테 첫 번째 인생 전환점이 와요. 흑요석 사건. 제가 이름 붙였어요,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이 과학 시간에 이제 돌 하나를 딱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 돌 이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 손을. 그러니까 이제 벤 카슨이 다 이렇게 하다가 쓱 드. 완전 문제아의 막 꼴통이 있는데 갑자기 손을 쓱 드니까 얘기해봐. 이러니까 이제 흑요석입니다. 더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제 흑요석은 이제 마그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용암이 분출돼가지고 갑작스럽게 물을 만나서 막 해가지고 이제 막 해서 겉면이 매끈매끈하고 막 검정색이고 막 이제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정확히 맞췄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칭찬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벤 카슨이 그 전까지는 자기가 책을 읽는 게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걸 못 느끼고 있다가 그날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아, 책을 읽으면 칭찬을 받을 수 있구나. 선생님이 알아주고 학생들도 나를 맨날 꼴통하다가 갑자기 눈빛이 바뀌는 걸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그때부터 책에 더 막 독서를 더 열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적이 향상이 돼요. 책 읽고 있는데 이제 눈이 안 보니까 엄마가 너 눈이 나쁘구나 안경 사주고. 그러니까 잘 보여 칠판이. 그러니까 막 성적이 막 올라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의대까지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존스 홉킨스 대학교 병원에 소아신경외과 과장까지 돼요. 그래서 33살인가에 이제 그 과장을 달아요. 그 굉장히 빠른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 천재다 천재. 완전 문제아의 꼴통이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완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더라. 그 사람이 자기의 이제 성공 비밀을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언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냐면은 1987년. 제가 3살 때더라고요. 샴 쌍둥이 머리 2개가 이제 머리가 이제 붙어 있는 쌍둥이가 이제 있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하는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얘네를 이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분리를 시키려면 출혈이 멈춰야 되는데 출혈을 멈출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온갖 자료를 다 찾아보고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엄마랑 대화 나누다가 엄마가 설거지하는 거 뭐 이제 수도꼭지가 탁 잠그는 걸 이제 얼핏 봤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이게 잘 풀리지 않아요. 막 영화 속에서 그런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당구를 탁 치는데 갑자기 그 수도꼭지가 생각이 났어. 잠그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심장을 멈춰가지고 혈액순환을 이제 잠깐 멈추면 한 1시간 정도 버틸 수가 있나 봐요. 그때 이제 여기 뇌 혈류를 피가 쏟아지지 않게 한 다음에 그걸 빨리 재건을 하는 그 과정을 이제 설계를 해서 한 50명 어떤 자료는 보니까 한 70명까지도 모였다고 하는데 수술실 하나에 저 50명의 인원이 들어가려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쌍둥이니까 2세트, 모든 기구를 다 2세트로 준비하고 50여 명, 70여 명의 사람들, 의료진이 들어가서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은 소아신경외과고 마취과, 성형외과, 뭐 기타 등등 모든 의료진들이 와서 이제 그걸 보는 거, 전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는 상황이 이제 펼쳐진 거죠. 22시간 수술. 그 둘을 분리해서 이제 뚜껑 닫아주는 것까지 해서. 근데 제가 저 의료진과 협업하는 거 보면서 와, 앞에서 얘기한 그 애덤 스미스 그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신경외과, 마취과, 성형외과 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막 열심히 했는데 딱 문제 하나를 놓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전문성을 싹 발휘를 하니까 한 가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 사람이 얘기해요. 자기가 그냥 자수성가한 거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벤 카슨 자수성가했어 막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그거 아니라 그래요.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별히 뭐 엄마, 뭐 도서관 사서도 있고 초중고 때 선생님, 흑요석 그 선생님, 뭐 악기 하는데 뭐 밴드부 선생님, 그리고 이제 의대를 진학했을 때는 여러 교수님들과의 대화 통해서 내가 신경외과 해야겠구나 막 이런 발견도 하게 되고, 그래서 함께했던 의사 동료들,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지. 내가 혼자는 절대 못 온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저 싱크빅을 계속 생각을 하다가 그 답관체라고 해서 앞글자 따가지고 이제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싱크빅의 그 의미들을 잘 이렇게 붙여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탤런트 뭐 하나만 얘기한다면 자기 재능이 있다. 다 있어. 하나님은 다 주셨어. 그것을 인지해야 돼. 본인이 인지하고 그것을 개발을 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분야의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나머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기독교 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 서적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고 이제 여기까지는 책의 내용이고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까?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저 앞에 했던 얘기들이랑 몇 가지 2주간에 걸쳐서 있었던 건데 네피림의 후유증을 치유할 선교 절대 3팀을 준비하는 게 지금 우리 이제 당면 과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네피림에 관련된 메시지를 지금 한 3주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벤 카슨 이거를 보면서 야, 진짜 이 사람 배워야 될 점 너무 많네. 서밋 자세, 서밋 그릇 다 갖고 있네. 근데 제가 이제 위키백과를 검색을 하다가 잠깐만 스톱.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 있더라. 뭐냐면은 이 사람의 영적 배경이에요. 제7일 안식일 재림예수교회의 이제 독실한 신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단으로 이제 했는데 미국에서는 저걸 이단으로 하진 않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한 기독교 종파로 이제 믿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승승장구하다가 나중에는 정치계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이제 들어가요. 그때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후보 경선을 하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1위, 이 사람은 한 3위, 4위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사퇴를 하고 자기 표를 이제 트럼프에게 이제 주죠. 지지 선언을 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최종 후보가 돼서 이제 나중에 이제 대통령 경선에서 당선되기까지 됐는데 제가 이제 또 트럼프도 찾아봤어요. 영적 배경. 이 사람 또 초교파 신자네. 모든 교파 초월해. 그러면서 교회는 안 다녀. 그러면서 하나님 믿어. 희한하다.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다니고 조금 오래 다닌 교회가 노먼 빈센트 필 그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분이 누구냐? 번영신학. 우리의 성공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이제 약간 그런 신학이거든요. 하나님 자녀면은 다 성공해. 부유해 줄 수 있어. 약간 이제 그런 식의 사고관인데 이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죠. 근데 영적 배경과 이 영적 배경이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이제 봤어요. 둘 다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데 기독이 없어. 여러분 기독교의 기독은 그리스도를 이제 음역한 거거든요. 기독교가 아니야. 하나님은 말하지만 그리스도는 거의 안 나온다. 책에도 거의 안 나온다. 그리스도는 말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트럼프가 그래서 초임에 당선을 하고 이후에는 이제 재임까지 해서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친이스라엘, 친유대 정책을 하고 있더라. 엊그저께 정 목사님께서 언제부터 기독교가 유대인하고 친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독교가 아니구나.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은 세계 정치 양쪽을 다 붙잡고 있어요. 뭐 좌파가 맞냐, 뭐 우파가 맞냐, 그게 아니라 양쪽 다 붙잡고 있다. 앞에 좌파의 선봉장은 마르크스고 지금 현재 우파의 선봉장은 미국이잖아요. 양쪽을 다 붙잡고 유대인의 어떤 그 네피림 이거를 이제 후유증을 가속화시키고 있구나. 네, 이런 현장을 어떻게 보게 됐습니다. 배워야 될 건 많지만 좀 우리가 저것도 좀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까 방금 얘기한 건 정치적인 이제 네피림인 거고 또 근데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제가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시달린 AI 네피림이 있다. 그래서 AI가 지금 체스판으로 이렇게 사람을 조종하는 건데 저희 회사에서 지금 AI를 활용해서 일을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것이냐를 지금 계속 직원들한테 시키고 있어요. 왜냐면 AI 그 역량을 키워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부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이제 팀장 회의를 대신 들어가게 되었는데, 야, 경영진, 임원진들의 생각이 AI 만능주의예요. 사람의 생각을 믿지 않아. 편집자들의 판단을 믿지 않아. 무슨 근거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럼 AI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고, 이제 편집자가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근거로 선택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제가 지금 AI 만능주의라는 최면에 단단히 걸려 있구나. 어떤 팀장님은 이러더라고요. 자기 아는 친구 아는 오래된 친구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다시 이제 AI 하도 붐이 일어나니까 자기 혼자서 막 AI로 연구를 하고 있나 봐요. 지금 50대 60대 되시는 분이 막 하면서 AI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죠. 왜 퀄리티가 있냐 이거죠.
지금 우리 회사 왜 이렇게 난리가 났냐면은 어떤 한 그냥 기자가 인터넷 신문 기자가 그냥 AI로 교과서를 한 페이지 만들어서 이제 띄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교과서 만드는 거 쉽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래서 회사가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 쓸 수 있는 교과서냐고. 못 쓰죠. 절대 못 쓰죠. 교과서를 쉽게 만드는 줄 아는데 절대 못 쓰죠. 근데 편집자의 어떤 그런 주관적인 직관적 판단을 전혀 용인하지 않는 순간 이제 그 AI가 만들어준 교과서로 이제 학생들은 배우게 될 거고 이상한 일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제가 이제 회의를 듣고 또 이제 AI 팀 팀장님이 이제 이렇게 몇 가지 AI 활용 팁을 주셔가지고 이제 딱 듣다가 이제 혼자 이제 제가 돌아와서 해봤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계정 2개를 팠어요. 구글 계정 2개를 파가지고 같은 AI를 썼어요. 제미나이를 이제 두 군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a@gmail.com, 이거는 b@gmail.com인데 그렇게 해서 똑같이 열고 파일도 똑같이 주고 프롬프트 질문도 똑같이 줬어요. 그럼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더라. 처음에는 약간 비슷해. 근데 또 똑같은 추가 질문, 또 똑같은 추가 질문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반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AI가 똑같은 AI인데.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얘 거를 복사해서 얘한테 주고 얘 거를 복사해서 쟤한테 주고 이제 서로 공유를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넌 네 생각을 다시 정리해서 알려줘. 쟤는 이렇게 하니까 너도 다시 알려줘. 자기 게 맞대. 둘 다 자기 게 맞대. 그럼 이때는 누가 판단하겠느냐. 사람이 하면 또 이제 우리 이사님은 무슨 근거야? 이러시겠죠. 그래서 제가 인간성 상실 이거를 경험을 하고 이 정신병 들겠다. 이거 갖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신병 들 수밖에 없겠다. 내 의견을 다 양적 객관적 데이터로 변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희한한 세상이 왔구나. 자기 생각은 금지를 당하고 AI의 지시만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AI 집어넣어서 AI가 결정해준 체크리스트 따라서 이제 검수하고. 그래서 제가 야 전기가 끊어지고 인터넷이 안 터지잖아. 이 지옥이다 이건. 이제 그 시대는 지옥이다.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실은 이거 갖고 한 달 동안 시달린 거예요. 이번 주간에는 이제 집중적으로 더 시달린 거고. 근데 기도를 했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 팀장 회의는 왜 들어가게 하셨을까?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도를 했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그저께 이제 금요일 날 예배 드리다 깨달았어요. 제가 AI한테 그 내는 반응이 두 가지더라고요. 제가 답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안 속아요. 아무리 연습용이어도 교과서 이번 이의계정 교육과정으로 만든 교과서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가 계속 거짓말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내가 모르는 질문을 했을 때는 내가 이 의견을 수용을 하더라고요. 아, 답을 알고 있는 것과 답을 모르고 있는 거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구나. 그럼 답을 알고 가야 되는 거네. 답을 미리 알고 내가 이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소스만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지 얘한테 뭔가 다 해주길 이래서 정신병 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영적 혼란의 시대, 지금 제3 RUTC 시대인데 이제 제4 RUTC가 네피림 후유증이 오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준비하는 게 지금 현재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과제는 랩넌트를 취해서 빨리 서밋으로 키우는 그 과정 속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서밋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지금 메시지에서 나오는 거는 서밋이 될 것을 미리 알고 내가 상속자, 정복자의 축복을 받을 걸 미리 알고 그 CBDRP 여정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거저거 하면서 헤매는데 그게 아니라 알고 그 내가 모르는 부분이 뭐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뭐지 해서 간극을 채워가는 게 지금의 CVDIP 여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럴 때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내 그리스도로 답이 낳는 게 그게 확인이 돼야 되는구나. 복음을 기준으로 봐야지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말려 들어가겠다. 그래서 나의 담의 색을 쓰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저런 게 없으면은 뭔가 왔을 때 바로 거기에 이제 딱 붙잡혀요. 나중심, 성공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싹 넘어가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이 명확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답이 났잖아요. 그럼 이제 이 여정을 가는데 내가 부족한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니까 아, 나를 바꾸는 시간이 CBDIP 그 여정이구나. 내가 양자가 돼서 상속자, 종복자를 가는데 아직은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걸 채워가고 나를 바꾸는 시간표구나. 나의 각인뿌리 체질, 나머지 다 바꿔가는 시간표구나. 그게 CBDIP구나. 미리 보고 그 여정을 간다. 그래서 이제 나의 담의색 그리고 CBDIP 로드맵 하고 나면은 그 이제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오죠. 문제가 왔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다르게 볼 것이냐. 그래서 300% 인턴십을 요즘에 이제 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어저께도 말씀하셨어요. 300%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냥 열심히 막 이렇게 노력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속에서 하는 게 지금 류 목사님 말하는 300%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지금 계속 또 다른 새로운 문제들 막 터질 거고 그런데 이 문제가 왔을 때 과거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 새로운 그리스도라는 관점을 다시 보면서 필요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그냥 계속 서밋이니까 뭐 하나님께 쓰실 거야? 굉장히 추상적이고 구호인데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진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내 문제를 발판으로 이 문제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연구를 해야겠죠.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겠죠. 그러면서 그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는 나 같은 그 사람, 숨겨진 제자, 그 사람을 찾는 게 전도 선교구나. 그래서 절대 3팀은 뭐냐면 목회자, 중직자, 랩넌트. 정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잖아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정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보면은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어디가 잘못 꼬였는지를 지금 빨리 준비해야 된다. 중직자들은 현장에서 지금 꼬인 부분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랩넌트들은 미래가 꼬일 건데 미리 보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가야겠구나.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서밋이 되는 그 이제 CBDR 여정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찬양이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그 응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스의 응답이 아닐까. 그래서 위드 임만의 원리스의 응답을 누리면서 네피림 시대에 우리 빨리 방주 짓는 홀리메이슨의 응답을 우리 마하나교회 모든 성도님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